자, 뒤에 15, 16, 17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16번이 좀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이 세 문제 한 영상에도 한번 해볼게요. 그림은 물체 ABC를 실 P로 연결을 해서 C를 손으로 잡아서 정지한 모습이래요. C를 가만히 놓으면 B는 가속도의 크기 A로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래요. 아마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P를 끊는 다음에도 가속도 A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대요. 근데 P를 끊어버리고 나면 B는 아까처럼의 방향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A의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알짜임의 크기가 같겠구나,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제가 식을 이제 조금씩 만들어 볼 건데, 일단 A는 이 아래쪽으로 받는 힘이 3mg라고 하는 힘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는 이쪽 밑으로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FB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에 C는 이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FC라고 하는 힘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C를 끊기 전에 얘네들의 알짜임은 3mg와 FB 마이너스 FC에 해당하게 될 것이고, 전체 질량 6m이 가속도 A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C를 끊고 난 다음은 C 쪽으로의 힘이 더 큰 거겠지. 그래서 FC 마이너스 FB 라고 하는 값이 총 3m이 가속도 A, 그래서 3mA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위아래를 더해 주시게 되면 3mg가 얼마 나오냐면 9ma가 나올 거예요. 아, 그러면 A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g로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거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짜임을 표시를 해볼게요. 얘도 같이 매달려 있었을 때 가속도가 3분의 1g였다라고 하게 되면 mg라고 하는 알짜임, 그 다음에 B도 3분의 1g라고 하는 가속도면 3분의 1mg, 그 다음에 C의 경우에는 3분의 2mg라고 하는 알짜힘들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뭘 볼 거냐 하면 문제들을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속도는 3분의 1g다 찾아놨고요. Q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P를 끊기 전, 자, P를 끊기 전을 보시게 되면 Q가 B를 당기는 힘은 결국엔 Q가 C를 당기는 힘이에요. 이렇게 놓고서 보시는 게 편해요. P를 끊기 전에는 C는 이 3분의 2mg라고 하는 알짜임을 위쪽으로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Q에서 잡아당기는 힘은 C를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보다 3분의 2mg만큼 컸어야 돼요. 즉 FC 플러스 3분의 2mg라고 하는 힘이 작용을 했었어야 되겠고, P를 끊었으면 C는 아래쪽으로 알짜임이 3분의 2mg여야 해요. 그러니까 요 위에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C를 밑에서 당기는 빗면 힘에서 알짜임을 뺀 FC 마이너스 3분의 2mg여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얘가 더 크죠. 똑같은 FC에다가 3분의 2mg를 더했고 얘는 뺐으니까요. 그래서 기억은 맞았구나. P를 끊기 전까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은 B와 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합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P를 끊기 전까지 얘네들이 이동한 거리들을 다 S라고 한번 놔볼까요? 그러면 A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을 거예요. A의 위치 에너지는 감소했습니다. 얼마만큼? 3mgs만큼 A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감소하는 건 B의 위치 에너지죠. B의 위치 에너지가 FB 곱하기 S만큼, 그쵸? 똑같이 S만큼을 이동했을 테니까 이 둘의 감소량과 증가량이 다 같아야 돼요. C는 위로 S만큼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FC 곱하기 S만큼의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ABC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어때?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못하는데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얘 이쪽을 한 번만 넘겨보시면 FC-FP 곱하기 S란 말이지. 근데 이거 아까 어디서 봤다? 어디서? 그쵸? 여기서. 얘가 3mA인데 A에다가 3분의 1 G 집어넣으면 mg라고 하는 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mgs란 말이야, 얘가. 그러면 결국에는 mgs와 그 다음에 ABC의 운동 에너지를 다 더한 게 3mgs가 나와야 되겠고, 그러면 ABC의 운동 에너지를 다 더한 값이 2mgs여야 하는 거니까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이미 B와 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보다 어떻게 했어요? 더 크구나 라고 하는 거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15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빗면에서 내려가려는 힘 곱하기 빗면으로의 이동 거리가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증가하는 에너지의 양과 감소하는 에너지의 양은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늘 강조드리지만 식들은 예쁘게 잘 써놔야 내가 어디서 쓸 수 있을 때 써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5번 문제 풀어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16번 가볼게요. 16번은 좀 어렵고 복잡하니까 잘 집중을 좀 해주셔야 돼요. 질량이 각각 M과 2M인 A, B를 연결을 해서 정지를 시켰다가 P점에서부터 Q점까지 갈 건데 P에서 Q를 가는 순간 실이 끊어질 거래요. 그래서 A하고 B는 빗면을 따라 가속도의 크기가 각각 3A와 2A인 등가속도 운동을 해. 그러면 A는 아래쪽으로 3A의 가속도니까 3MA의 힘을 받고 있었겠네. B는 아래쪽으로 가속도 2A라고 했으니까 4MA의 힘을 받고 있었겠다. 그죠? 자, 그러면 알짜 힘은 MA가 될 것이고 알짜 힘 MA가 총 질량 3M의 가속도가 되어야 하니 얼마의 운동을 했을 거냐면 가속도 3분의 1A의 운동을 했을 겁니다. P에서 Q 구간에서. 되셨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근데 봐봐. A가 Q점까지 올라가면 A는 요만큼을 올라간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 요만큼. 그리고 운동 에너지도 증가를 했죠? 근데 B는 내려왔어요. 그럼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는데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를 했는데 R에서 S까지 내려오진 못해요. 이 거리랑 요 거리가 같아지는 점은 한 요 정도밖에 안 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B가 내려온 거리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서 제가 여기를 H라고 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B는 여기 있었을 것이고 A는 여기 있었을 거예요. 둘 다 올라갈 때 내려올 때의 가속도는 3분의 1A라고 하는 가속도를 가졌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B는 마찰 구간이 시작되는 데부터 등속도 운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B는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있었을 것이고 그 운동 에너지에다가 요만큼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을 더한 만큼이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됐을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운동 에너지가 여기까지 유지가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A가 수평면에 닿기 직전. 그럼 A는 어떤 운동을 할 거냐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속력이 V였다라고 칩시다. 그럼 일단 위로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에 잠시 멈췄다가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에 해당하는 역학적 에너지가 바로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그 운동 에너지는 B 운동 에너지의 2배야. 그러면 B의 운동 에너지를 2라고 놓으면 A의 운동 에너지는 2의 2배. 그래서 2이구나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그걸 가지고 이 H1과 H2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마도 요 A의 운동 에너지, 즉 A의 여기에서의 여기 요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서 A의 운동 에너지 구하고 B의 운동 에너지,
B 운동 에너지는 요 지점까지랑 그 다음에 여기가 더해진 만큼의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더해서 그 두 개를 비교를 하면 문제가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또 푸는 데 있어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일단 A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올라가다가 여기서 속력이 0이었는데 올라가서 V가 됐다가 다시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좀 아까 가속도를 구해놨잖아요. P에서 Q까지는 가속도가 3분의 1A였고 얘가 여기 올라가는 여기까지는 여기 올라갈 때에는 가속도가 3A예요. 반대편으로. 그러면 가속도의 B가 9대 1입니다. 그러면 이동거리를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공식 잠깐만 생각해 주시면 좋냐면 EAS는 거리가 같잖아요. 제가 앞에 다른 문제 풀 때도 거리가 같아요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EAS는 게다가 얘네들은 처음 속력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0과 V와 0으로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값이 같을 거거든요. 부호만 다를 거고 어차피. 그러면 가속도하고 S가 서로 무슨 관계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그쵸,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가속도가 9대 1이면 이동거리도 몇 대 몇이어야 되냐면 9대 1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 P에서 Q까지의 이동거리 이만큼은 H2-H1이었고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는 이 높이는 어차피 비례하잖아요. 빗면과 높이는 비례하는 거니까. 이 높이는 바로 얼마가 될 거냐면 9분의 H2-H1이 되겠구나. 여기까지 가능하실까요? 되시겠죠?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알짜 힘 가지고서는 가속도 하나 구해냈었고요. 그 다음에 B의 운동은 아직 우리가 뭘 못하겠는데 A의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는 가속도가 3분의 1A였고 그것이 멈추는 데에는 가속도가 3A더라. 그렇다면 이것을 이용을 해서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0과 V와 0이니까 이 절대값은 같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가속도와 이동거리가 반비례를 하게 될 터이니 그죠? 그러면 가속도가 9대 1이니까 이동거리는 그쵸? 1대 9라고 하는 이동거리의 비를 갖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얘가 더 올라가는 높이는 이만큼이야.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A의 운동 에너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2K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서 얘의 B의 운동 에너지는 질량이 2배니까 2K겠죠. 자, 그러면 A부터 정리 들어갑니다. A의 경우에는 어쨌든 저 위에 올라갔어요. 저 위에 올라갈 거예요. 자, 근데 일단 P에서 Q까지의 모습을 한 번만 보세요. 자,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에 이 둘은 3분의 1A라고 하는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였을 거고요. 자, A의 경우에는 위치 에너지가 얼만큼 증가를 했느냐 하면 mg H2-H1만큼 증가를 했고 그죠? P에서 Q까지 가면서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2K예요. 둘 다 증가를 했습니다. B도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했는데 얼만큼 증가했냐면 2K만큼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B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를 했어요. 얼만큼? 요 높이 그냥 H라고 놓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EMG H만큼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공식을 하나만 만들어 보면 EMGH는 감소한 양은 증가한 mg H2-H1 더하기 총 운동에너지 3EK겠구나 라고 하는 식을 하나 먼저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밑줄을 이렇게 그어 놓도록 할게요. 되셨죠? 자, 그 다음 스텝은
A가 Q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갈 건데 Q에서부터 꼭대기까지의 높이는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그쵸? 9분의 H2-H1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꼭대기에서 어디까지 내려올 거예요? 저 밑바닥까지 내려올 거예요. 자, 그럼 밑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밑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 EE라고 하는 값은 뭐에 해당할 거냐면 꼭대기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거든요. 그지? 꼭대기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꼭대기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mg 곱하기 높이는 요만큼 요 9분의 H2-H1을 포함해서 요만큼 H2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H2 더하기 mg 9분의 H2-H1이다. 이렇게 세워둘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B를 볼까요? B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가 EEK이다가 요만큼을 떨어져 내려와야 돼요. 요만큼은 어떻게 되냐면 H2에서 H1을 뺀 거에서 H만큼을 또 빼줘야 돼요. 그쵸? 조금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만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B 거 한번 해볼게요. B라고 하는 아이는 일단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B의 운동 에너지 E는 원래 얘가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가 EEK만큼 있었거든. 그런데 거기에다가 포텐셜 에너지 EM 곱하기 G 곱하기 H가 어떻게 되느냐? H2에서 H1을 빼고 거기서 또다시 H를 뺀 만큼의 포텐셜 에너지가 더해지게 되면 그게 바로 B의 운동 에너지야 라고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했죠? 요거랑 요거를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지? 자, 그래서 얘의 2하고 얘의 2가 같아 라고 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시게 되면 쟤네들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2로 나눌게요. 그러면 2분의 1 mg h2 더하기 2로 나누면 18분의 가 되겠죠. 18분의 1 mg h2 h1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것과 뭐가 같을 거냐? 여기에서 요 값이랑 같으면 돼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요 값이랑 같으면 돼를 이용을 할 건데 그렇다면 이 EK다 라고 하는 값을 갖다가 한번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에서 잠시만 보시면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A가 자, 제가 표시하면 A가 EK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가 있다가 여기에서는 0이 됐잖아요. 그만큼이 곧 뭐가 되는 거겠어요? 얘의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면 A가 갖고 있었던 EK는 여기다가 정리를 할까? Q에서 꼭대기까지 갈 때 감소한 운동 에너지 EK는 증가한 포텐셜 에너지 mg 곱하기 9분의 그쵸? mg 곱하기 9분의 h2 마이너스 h1에 해당할 거야. 이렇게 풀 수가 있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요거를 같이 활용을 해야 되겠죠. EK에다가 요걸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러면 9분의 2 mg h2 마이너스 h1 됐죠? 더하기 어떻게 돼요? EMG H2 마이너스 EMG H1 마이너스 EMG H인데 요 EMG H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까? 그쵸? 요 값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치? 그리고 요 EK 자리에는 역시 뭐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아까 구해놨던 거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더라. 그러면 H2와 H1
그 다음에 mg에 대한 식들로 다 나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 mg들 다 지워주고 얘네들 정리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 답이 바로 5번이 나오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학교 시험에서 내기에는 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문제 변형도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학교에서 주신 프린트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걔네들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냥 식 정도 암기해 보시는 걸로.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보시면 얘네들 높이 올라가는 요거 필요할 수 있어요. 가속도의 비와 이동거리의 비가 서로 반비례를 할 거야 라고 하는 요거를 이용하시는 거 하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빼놨지만 A가 갖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는 요만큼 올라가는 포텐셜 에너지에 쓰인 거예요. 그 다음에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 가지고 이런 식도 마련을 해 놓을 수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A의 운동 에너지는 A의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이만큼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할 거다. 저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식 만들어 놨고, B는 차분차분 하면 돼요. 여기서 이 2K가 있었는데 요만큼의 포텐셜 에너지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것이 2라고 하는 값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2분의 1을 해서 얘를 2분의 1 해서 얘랑 같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될 거고요. 얘네들 mg들 다 지우시고서는 정리들 쭉 하시게 되면 답이 5번이 나오게 될 겁니다.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너무 어렵다고 짜증 나시겠지만 네, 짜증은 내시되 네,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16번은 사실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도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16번 같은 경우를 학교 시험에서 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오른쪽으로 가셔서 17번 보실게요. 그림은 17번 이제 조금 쉬울 거예요. 16번을 하다가 되게 머리가 아팠기 때문에. 자, 물체 A에서 C를 수평면에 놓인 물체 B의 양쪽에 실로 연결을 해서 서로 다른 빗면에 놓고 A를 손으로 잡아 있다가 정지를 했대요. A를 가만히 놓으면 빗면을 따라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대요. A가 P에서 D만큼 떨어진 Q까지 운동을 하는 동안 A에서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2제로와 720예요. 그럼 봐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A는 증가를 했을 거예요. 2제로만큼. 그 다음에 C의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를 했겠죠. 720만큼. 그리고 나서 A, B, C는 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했겠죠. 얼만큼? 620만큼. 감소한 양과 증가한 양은 같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A에서 C의 운동 에너지는 다 합하면 620가 돼요. 그것이 질량에 따라서 나뉘겠죠. 그러니까 얘 운동 에너지 220. 그 다음에 B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는 변화 없었고요. 운동 에너지가 220. 그 다음에 C의 경우에는 3배니까 운동 에너지가 320 증가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어보는 거 한번 찾아가 본다라고 하게 되면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크기가 같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D급부터 할게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B는 전체 220가 변했고요. C는 전체 420가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B가 C보다 크다. 틀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B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할 건데 이거는 B도 되고 A도 되고 누구도 돼요? C도 돼요. 어쨌든 봐봐요. 근데 요 D라고 하는 게 있는 데를 보면 여기거든요. 그럼 A를 가지고 해볼게요. 결국에 A라고 하는 애는 우리 앞에서도 했다. 알짜힘이 한 일은 뭐가 되는 거냐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아요 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알짜힘 FA가 한 일이면 FA로 얼마만큼 이동을 시켰어요? T만큼 이동을 시켰죠. 그것이 A의 운동 에너지인 얼마가 된 거예요? 2제로가 된 겁니다. 0에서. 그런데 F라고 하는 것은 MA면 M이잖아요. 그쵸? M.
곱하기 가속도겠죠. 여기에서의 가속도 곱하기 D가 2제로가 될 터이니 우리는 A는 MD분의 2제로구나 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B에다가 한정해가지고 하시면 더 힘들고요. 그냥 여기에 D라고 하는 값을 주어진 A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훨씬 편하실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답은 1번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아까 16번 때문에 조금 머리가 아팠을 거기 때문에 저도 바짝 긴장하고 문제 풀어서 머리가 좀 아프니까 다음 영상으로 갈게요.